뉴진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광고계에서 조용히 퇴출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최근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패배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그 공백은 매우 길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뉴진스 리더 민지는 명품 샤넬 앰베서더 명단에서 슬그머니 제외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름을 올린 명품 앰베서더는 대부분 재계약 없이 새 모델로 교체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주얼리 브랜드 스톤엔지는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뉴진스 얼굴을 모두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에서 뉴진스가 빠진 자리에는 대신 하츠투하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엠믹스 오해원, 아이폰은 에스파, 나이키는 미아오 등 뉴진스 대신 다른 걸그룹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센셜 광고 모델도 1년 만에 퇴출됐습니다. 뉴진스가 빠진 이지 리스닝 음악 분야는 피프티피프티가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광고계에서는 뉴진스의 공백을 커다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작년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 이후 공식 음악 활동 공백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멤버들은 지난 2월 새 활동명 NJG로 재데뷔를 노렸지만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소송에서 패배하자 3월 23일 홍콩 무대를 끝으로 중단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마저 기각해 독자 활동은 어두워 승인 없이는 불가합니다. 아울러 뉴진스는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에 따라 무단 활동 시 1회당 5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뉴진스 공백 기간 동안 광고 모델 및 앰베서더 등은 하나씩 조용히 퇴출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최근 애플 아이폰 16 프로로 퍼포먼스 비디오 더티워크를 촬영했습니다. 뉴진스가 아이폰으로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화제를 모은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엠믹스 오해원은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워 코카콜라 광고를 단독 촬영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뉴진스가 2년 연속 앰베서더로 활약했던 롯데웰푸드 빼빼로 글로벌 광고 모델 자리를 꿰찼습니다. 또한 롯데웰푸드는 지난 2월 무설탕 무당류 브랜드 제로의 광고 모델인 뉴진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미아오는 5월 열린 나이키 애프터 다크 투어 서울 10K 행사에 참여해 공연과 러닝 이벤트를 함께했습니다. 작년까지 뉴진스를 앞세웠던 나이키 역시 새로운 얼굴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톤엔지는 올해 초 뉴진스와 진행한 럭키유 캠페인 아이템을 여전히 판매 중이지만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뉴진스 얼굴을 모두 내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을 끝으로 뉴진스와 재계약 없이 광고 모델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신 차은우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새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뉴진스가 일본 헤어케어 브랜드 에센셜의 광고 모델에서도 퇴출됐습니다. 에센셜 브랜드는 작년에 뉴진스를 광고 모델로 계약했으나 1년 만에 다른 일본 연예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뉴진스는 서울시 홍보대사에서도 퇴출됐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를 새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명품 업계에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넬 앰버서더 명단에서 민지가 제외됐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새 모델을 점 찍어두는 등 재계약을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리는 디올의 주얼리, 패션, 뷰티 부문 앰베서더, 헤이는 최연소 루이비통 앰베서더, 민지는 샤넬 뷰티 패션 워치 앤 주얼리 부문 앰베서더, 다니엘은 셀린느 앰베서더, 그리고 한이는 구찌의 뷰티 부문 앰베서더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는 브랜드는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모델의 안정성과 활동 지속성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두어와의 계약 범위 내에서의 앰버서더 활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또 일본 패션 매거진 슈프르 6월호 화보에서 셀린느와 협업했습니다. 다른 멤버들 역시 남은 앰베서더 계약 기간 내 활동은 어두어를 통해 지속 가능합니다. 임희윤 평론가는 K-팝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산업이라며 신인 그룹이 수백 팀씩 쏟아지는 환경에서 1년 공백은 아무리 잘 나갔던 팀에게도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뉴진스 공백 여파가 감지됐습니다. 한이가 일본 도쿄돔에서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부르며 1980년대 향수를 자극했던 것도 벌써 1년 전입니다. 구글 트렌드의 일본 내 뉴진스 검색량은 올해 3월 뉴진스가 활동 중단을 발표했던 홍콩 무대 이후 급감했고 이후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파는 일본 팬미팅과 신곡 활동으로 꾸준히 검색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니진이 제기한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아일릿은 논란을 넘어 자신들만의 색깔을 확보했습니다. 2월 발표한 일본 영화 OST 아몬드 초콜릿은 역주행하며 현지 차트 상위권을 유지했고 6월 발표한 한국 미니 3집 밤은 오리콘 데일리 차트 2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틀곡 빌려온 고양이는 아일릿 특유의 엉뚱하고 발랄한 감성을 담아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살펴봐도 뉴진스는 크게 하락한 반면 아일릿은 상승세 분위기입니다. 김도원 음악평론가는 아일릿과 뉴진스는 애초에 출발점이 달랐고 지금은 아일릿도 자신들만의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워즈에서도 뉴진스가 빠진 자리를 채우려는 걸그룹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K문화 강국을 이끌 2025 K월드 드림 어워즈 1차 라인업의 5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5 K월드 드림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23일 그룹 트리플S, 피프티피프티, 하츠투하츠, 키키 등이 포함된 첫 번째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난 2023년 정식 데뷔한 트리플S는 다양한 형태의 디멘션 유닛으로 활동을 펼치며 K-팝 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낸 완전체 앨범 어셈블 25로는 초동만 51만 6,626장을 기록하는 등 최정상급 걸그룹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 5인조로 새롭게 출발한 피프티피프티는 트레이드마크로 통하는 이지 리스닝 곡을 앞세워 글로벌 K-팝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뉴진스와 같은 이지 리스닝 음악을 추구해왔는데 뉴진스가 공백을 보이는 동안 이지 리스닝 대표주자로 나선 셈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4월 세 번째 미니 앨범 메인 타이틀곡 푸키 발매 2달 동안 유튜브 쇼츠 등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는 계속 역주행을 해오다가 마침내 23일에는 2달 만에 남자 아이돌이 장악한 톱백 차트에 진입하는 뚝심을 보였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라이브 보컬 실력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걸그룹 인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하츠투하츠는 지난 2월 발매한 데뷔 싱글 더 체이스와 6월 낸 두 번째 싱글 스타일로 연타석 히트에 성공했습니다. 두 곡이 모두 콘크리트 차트로 통하는 음원 차트를 뚫어내며 대형 신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 키키는 젠지미를 앞세워 데뷔 전부터 K-팝 시장뿐 아니라 광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낸 데뷔곡 아이 두미 역시 국내외 K-팝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데뷔 한 달여 만에 음악방송 1위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2025 K-월드 드림 어워즈는 오는 8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애니가 속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는 지난 16일 더블 타이틀곡 페이머스의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해 4일 만에 1000만 뷰를 넘긴 데 이어 23일 공식 데뷔했습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관련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앞으로 또 1년 이상 공백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들은 뉴진스 관련 여러 이야기 어떤 생각인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